베이비투 키즈.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낙타의 춤. 화창한 봄날 숲속에서 동물들이 춤추기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는지 대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와, 신난다! 동물들은 제각기 춤솜씨를 보여주었어요. 여우는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살랑살랑, 내 꼬리춤 정말 멋지지? 모두 나를 따라해봐라. 이번에는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었어요. 내 귀는 정말 예쁘지? 동물들은 박수를 쳤어요. 자, 다음은 두루미 차례야. 랄랄라, 내 긴 꼬리 좀 봐라. 내 발레 솜씨는 어때? 근사하지? 그 다음은 곰이 추었어요. 뒤뚱뒤뚱, 내 춤 멋있지? 커다란 곰의 엉덩이는 정말 흥을 돋구었어요. 동물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칭찬해 주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건 역시 원숭이였어요. 날렵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의 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낙타는 박수도 치지 않고 원숭이를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춤이야? 내 춤을 보라고. 내가 가장 멋있는 춤을 출 테니까. 낙타는 어깨를 으쓱대며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낙타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자 낙타의 뒷발질에 잔치상이 엎어지고 모든 음식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저것도 춤이라고. 동물들은 잔치를 망쳐버린 낙타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잘난 체를 하고 남을 우습게 여긴 낙타는 춤을 추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개미와 번데기. 어느 날 숲에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나뭇잎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무들도 우지끈하며 부러졌어요. 피해! 어서 모두들 숨어라! 모든 곤충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바삐 숨고 있었어요. 개미도 재빨리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번데기 한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너는 걷지 못하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너처럼 못생긴 곤충도 있니? 개미는 번데기를 비웃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폭풍은 지나가고 날이 화창하게 개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 뒤라 땅은 질퍽거렸어요. 개미는 진창길을 힘들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땅이 질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쁜 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무척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진창길을 걸어서 언제 가나요? 당신은 누구죠? 나는 어제 개미님을 만난 그 번데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비로 변했지요? 나비는 개미에게 날개를 뽐내면서 훨훨 날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거짓말쟁이 양치기. 어느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 지루해.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매일 양들과 지내면서 지루해진 소년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서 양들을 두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이 모두 먹혀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깜짝 놀란 어른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늑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 늑대가 어디 있니? 안 보이잖아.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화가 난 어른들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와, 재밌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소녀는 또 심심해지자 어제처럼 마을로 달려가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에는 진짜니? 어른들은 허둥지둥 들판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소년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어른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재미있다고 노래를 부르며 들판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진짜 늑대를 보았어요. 늑대는 양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가서 어른들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참,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너를 믿지 않아. 우리는 무척 바쁘다. 어서 들판으로 가거라. 어른들은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어요. 양들은 늑대에게 물려 모두 죽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소년은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통화. 겁쟁이 토끼. 아름다운 숲속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저쪽 숲에 가서 놀자. 재미있을 거야. 그래, 정말 재미있을 거야. 우리 가자.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싫어. 무섭다고. 그 숲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곰. 헉! 그리고 사나운 표범. 무서워. 난 안 갈 테야.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토끼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큰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말 거야. 우리 같이 말자. 토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 녀석들! 깜짝이야. 호랑이다. 어서 도망가자. 그래, 빨리 뛰어! 어서 나를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 토끼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겨우 호랑이를 피해 도망온 토끼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래, 맞아. 다른 동물들도 우리를 놀리잖아. 겁쟁이라고. 토끼들은 너무 슬퍼서 호숫가로 가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토끼들이 우르르 호숫가로 몰려오자
물속에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다! 어서 피해라, 개굴개굴! 무서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들은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다니. 우리 같은 힘이 없는 동물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구나. 토끼들은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자, 얘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아닌가 봐. 어서 우리 숲으로 돌아가자. 그래, 어서 가자. 토끼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금달걀. 옛날에 욕심꾸러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이상한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닭은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돈이 떨어지면 금달걀을 하나씩 낳아주었어요. 야, 금달걀이다. 이걸 팔아서 쌀과 음식을 사면 되겠다.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그런데 매일 닭이 금달걀을 낳아주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일은 하지 않고 그날 금달걀을 판 돈은 다 써버렸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알을 낳지 않았네. 닭은 어느 날부터 금달걀을 낳지 않았어요. 여보, 닭이 알을 낳지 않아서 집에 쌀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빵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저씨는 일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이 닭이 금달걀을 매일 낳으니까 이 닭 뱃속에는 틀림없이 알이 수두룩할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도 덩달아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제가 칼을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 한 자루를 쥐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서 닭의 배를 잘라봅시다. 쓱싹, 쓱싹. 신이 나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틀림없이 이 배에서 알이 나왔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후회를 하였지만 닭은 죽어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 바닷가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개와 아기 개는 모래밭에서 산책을 했어요. 엄마, 세상은 정말 넓고 멋있어요. 푸른 바다, 넓은 모래사장, 귀여운 조개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 그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단다, 아가야. 오늘은 엄마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자. 예, 엄마. 아기 개는 바닷가를 거닐며 신나게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소라와 조개도 구경을 하였어요. 그런데 엄마 개는 아기 개의 걷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야. 너는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니? 엄마 개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걷고 있잖아요.
아기 개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말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개는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니 이를 어쩌나.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다시 걸음마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잘 보렴. 엄마가 걷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해야 돼. 예, 엄마. 엄마 개는 개들은 모두 옆으로 걷는다는 걸 모르고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앞으로 걸어보려고 해도 엄마 개와 아기 개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낙타의 춤. 화창한 봄날 숲속에서 동물들이 춤추기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는지 대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춤솜씨를 보여주었어요. 여우는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살랑, 내 꼬리춤 정말 멋지지? 모두 나를 따라해봐라. 이번에는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었어요. 내 귀는 정말 예쁘지? 동물들은 박수를 쳤어요. 자, 다음은 두루미 차례야. 랄랄라. 내 긴 꼬리 좀 봐라. 내 발레 솜씨는 어때? 근사하지? 그 다음은 곰이 추었어요. 뒤뚱뒤뚱. 내 춤 멋있지? 커다란 곰의 엉덩이는 정말 흥을 돋구었어요. 동물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칭찬해 주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건 역시 원숭이였어요. 날렵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의 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낙타는 박수도 치지 않고 원숭이를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춤이야? 내 춤을 보라고. 내가 가장 멋있는 춤을 출 테니까. 낙타는 어깨를 으쓱대며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낙타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자 낙타의 뒷발질에 잔치상이 엎어지고 모든 음식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저것도 춤이라고. 동물들은 잔치를 망쳐버린 낙타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잘난 체를 하고 남을 우습게 여긴 낙타는 춤을 추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개미와 번데기. 어느 날 숲에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나뭇잎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무들도 우지끈하며 부러졌어요. 어서 모두들 숨어라. 모든 곤충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바삐 숨고 있었어요. 개미도 재빨리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번데기 한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너는 걷지 못하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너처럼 못생긴 곤충도 있니? 개미는 번데기를 비웃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폭풍은 지나가고 날이 화창하게 개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 뒤라 땅은 질퍽거렸어요. 개미는 진창길을 힘들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땅이 질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 에이.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쁜 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무척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진창길을 걸어서 언제 가나요? 당신은 누구죠? 나는 어제 개미님을 만난 그 번데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비로 변했지요? 나비는 개미에게 날개를 뽐내면서 훨훨 날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거짓말쟁이 양치기. 어느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 지루해.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매일 양들과 지내면서 지루해진 소년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서 양들을 두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이 모두 먹혀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깜짝 놀란 어른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늑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 늑대가 어디 있니? 안 보이잖아.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화가 난 어른들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와, 재밌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소녀는 또 심심해지자 어제처럼 마을로 달려가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에는 진짜니? 어른들은 허둥지둥 들판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소년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어른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재미있다고 노래를 부르며 들판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진짜 늑대를 보았어요. 늑대는 양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가서 어른들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너를 믿지 않아. 우리는 무척 바쁘다. 어서 들판으로 가거라. 어른들은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어요. 양들은 늑대에게 물려 모두 죽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소년은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겁쟁이 토끼. 아름다운 숲속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저쪽 숲에 가서 놀자. 재미있을 거야. 그래, 정말 재미있을 거야. 우리 가자.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싫어. 무섭다고. 그 숲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곰. 헉! 그리고 사나운 표범. 무서워. 난 안 갈 테야.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토끼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큰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말 거야. 우리 같이 말자. 토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 녀석들! 깜짝이야. 호랑이다. 어서 도망가자. 그래, 빨리 뛰어.
어서 나를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 토끼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겨우 호랑이를 피해 도망 온 토끼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래, 맞아. 다른 동물들도 우리를 놀리잖아. 겁쟁이라고. 토끼들은 너무 슬퍼서 호숫가로 가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토끼들이 우르르 호숫가로 몰려오자 물속에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다. 어서 피해라, 개굴개굴. 무서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들은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다니. 우리 같은 힘이 없는 동물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구나. 토끼들은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자, 얘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아닌가 봐. 어서 우리 숲으로 돌아가자. 그래, 어서 가자. 토끼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금달걀. 옛날에 욕심꾸러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이상한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닭은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돈이 떨어지면 금달걀을 하나씩 낳아주었어요. 야, 금달걀이다. 이걸 팔아서 쌀과 음식을 사면 되겠다.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그런데 매일 닭이 금달걀을 낳아주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일은 하지 않고 그날 금달걀을 판 돈은 다 써버렸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알을 낳지 않았네. 닭은 어느 날부터 금달걀을 낳지 않았어요. 여보, 닭이 알을 낳지 않아서 집에 쌀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빵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저씨는 일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이 닭이 금달걀을 매일 낳으니까 이 닭 뱃속에는 틀림없이 알이 수두룩할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도 덩달아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제가 칼을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 한 자루를 쥐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서 닭의 배를 잘라봅시다. 쓱싹, 쓱싹. 신이 나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틀림없이 이 배에서 알이 나왔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후회를 하였지만 닭은 죽어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 바닷가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개와 아기 개는 모래밭에서 산책을 했어요. 엄마, 세상은 정말 넓고 멋있어요. 푸른 바다, 넓은 모래사장, 귀여운 조개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 그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단다, 아가야.
오늘은 엄마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자. 예, 엄마. 아기 개는 바닷가를 거닐며 신나게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소라와 조개도 구경을 하였어요. 그런데 엄마 개는 아기 개의 걷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야, 너는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니? 엄마 개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걷고 있잖아요. 아기 개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말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개는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니 이를 어쩌나.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다시 걸음마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잘 보렴. 엄마가 걷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해야 돼. 예, 엄마. 엄마 개는 개들은 모두 옆으로 걷는다는 걸 모르고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앞으로 걸어보려고 해도 엄마 개와 아기 개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낙타의 춤. 화창한 봄날 숲속에서 동물들이 춤추기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는지 대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춤솜씨를 보여주었어요. 여우는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살랑, 내 꼬리춤 정말 멋지지? 모두 나를 따라해봐라. 이번에는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었어요. 내 귀는 정말 예쁘지? 동물들은 박수를 쳤어요. 자, 다음은 두루미 차례야. 랄랄라. 내 긴 꼬리 좀 봐라. 내 발레 솜씨는 어때? 근사하지? 그 다음은 곰이 추었어요. 뒤뚱뒤뚱. 내 춤 멋있지? 커다란 곰의 엉덩이는 정말 흥을 돋구었어요. 동물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칭찬해 주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건 역시 원숭이였어요. 날렵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의 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낙타는 박수도 치지 않고 원숭이를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춤이야? 내 춤을 보라고. 내가 가장 멋있는 춤을 출 테니까. 낙타는 어깨를 으쓱대며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낙타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자 낙타의 뒷발질에 잔치상이 엎어지고 모든 음식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저것도 춤이라고. 동물들은 잔치를 망쳐버린 낙타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잘난 체를 하고 남을 우습게 여긴 낙타는 춤을 추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개미와 번데기. 어느 날 숲에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나뭇잎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무들도 우지끈하며 부러졌어요. 어서 모두들 숨어라. 모든 곤충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바삐 숨고 있었어요. 개미도 재빨리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번데기 한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너는 걷지 못하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너처럼 못생긴 곤충도 있니? 개미는 번데기를 비웃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폭풍은 지나가고 날이 화창하게 개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 뒤라 땅은 질퍽거렸어요. 개미는 진창길을 힘들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땅이 질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 에이.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쁜 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무척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진창길을 걸어서 언제 가나요? 당신은 누구죠? 나는 어제 개미님을 만난 그 번데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비로 변했지요? 나비는 개미에게 날개를 뽐내면서 훨훨 날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거짓말쟁이 양치기. 어느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 지루해.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매일 양들과 지내면서 지루해진 소년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서 양들을 두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이 모두 먹혀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깜짝 놀란 어른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늑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 늑대가 어디 있니? 안 보이잖아.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화가 난 어른들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와, 재밌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소녀는 또 심심해지자 어제처럼 마을로 달려가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에는 진짜니? 어른들은 허둥지둥 들판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소년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어른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재미있다고 노래를 부르며 들판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진짜 늑대를 보았어요. 늑대는 양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가서 어른들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너를 믿지 않아. 우리는 무척 바쁘다. 어서 들판으로 가거라. 어른들은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어요. 양들은 늑대에게 물려 모두 죽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소년은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겁쟁이 토끼. 아름다운 숲속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저쪽 숲에 가서 놀자. 재미있을 거야. 그래, 정말 재미있을 거야. 우리 가자.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싫어. 무섭다고. 그 숲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곰.
그리고 사나운 표범. 무서워. 난 안 갈 테야.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토끼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큰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말 거야. 우리 같이 말자. 토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 녀석들! 그래, 빨리 뛰어. 어서 나를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 토끼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겨우 호랑이를 피해 도망 온 토끼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래, 맞아. 다른 동물들도 우리를 놀리잖아. 겁쟁이라고. 토끼들은 너무 슬퍼서 호숫가로 가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토끼들이 우르르 호숫가로 몰려오자 물속에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다. 어서 피해라, 개굴개굴. 무서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들은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다니. 우리 같은 힘이 없는 동물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구나. 토끼들은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자, 얘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아닌가 봐. 어서 우리 숲으로 돌아가자. 그래, 어서 가자. 토끼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통화. 금달걀. 옛날에 욕심꾸러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이상한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닭은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돈이 떨어지면 금달걀을 하나씩 낳아주었어요. 야, 금달걀이다. 이걸 팔아서 쌀과 음식을 사면 되겠다.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그런데 매일 닭이 금달걀을 낳아주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일은 하지 않고 그날 금달걀을 판 돈은 다 써버렸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알을 낳지 않았네. 닭은 어느 날부터 금달걀을 낳지 않았어요. 여보, 닭이 알을 낳지 않아서 집에 쌀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빵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저씨는 일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이 닭이 금달걀을 매일 낳으니까 이 닭 뱃속에는 틀림없이 알이 수두룩할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도 덩달아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제가 칼을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 한 자루를 쥐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서 닭의 배를 잘라봅시다. 쓱싹, 쓱싹. 신이 나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틀림없이 이 배에서 알이 나왔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후회를 하였지만 닭은 죽어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 바닷가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개와 아기 개는 모래밭에서 산책을 했어요. 엄마, 세상은 정말 넓고 멋있어요. 푸른 바다, 넓은 모래사장, 귀여운 조개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 그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단다, 아가야. 오늘은 엄마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자. 예, 엄마. 아기 개는 바닷가를 거닐며 신나게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소라와 조개도 구경을 하였어요. 그런데 엄마 개는 아기 개의 걷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야, 너는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니? 엄마 개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걷고 있잖아요. 아기 개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말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개는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니 이를 어쩌나.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다시 걸음마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잘 보렴. 엄마가 걷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해야 돼. 예, 엄마. 엄마 개는 개들은 모두 옆으로 걷는다는 걸 모르고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앞으로 걸어보려고 해도 엄마 개와 아기 개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낙타의 춤. 화창한 봄날 숲속에서 동물들이 춤추기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는지 대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춤솜씨를 보여주었어요. 여우는 꼬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살랑, 내 꼬리춤 정말 멋지지? 모두 나를 따라해봐라. 이번에는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었어요. 내 귀는 정말 예쁘지? 동물들은 박수를 쳤어요. 자, 다음은 두루미 차례야. 랄랄라. 내 긴 꼬리 좀 봐라. 내 발레 솜씨는 어때? 근사하지? 그 다음은 곰이 추었어요. 뒤뚱뒤뚱. 내 춤 멋있지? 커다란 곰의 엉덩이는 정말 흥을 돋구었어요. 동물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칭찬해 주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건 역시 원숭이였어요. 날렵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의 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낙타는 박수도 치지 않고 원숭이를 비웃었어요. 저게 무슨 춤이야? 내 춤을 보라고. 내가 가장 멋있는 춤을 출 테니까. 낙타는 어깨를 으쓱대며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낙타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자 낙타의 뒷발질에 잔치상이 엎어지고 모든 음식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저것도 춤이라고. 동물들은 잔치를 망쳐버린 낙타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잘난 체를 하고 남을 우습게 여긴 낙타는 춤을 추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개미와 번데기. 어느 날 숲에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나뭇잎들은 모두 흩어지고 나무들도 우지끈하며 부러졌어요. 어서 모두들 숨어라! 모든 곤충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바삐 숨고 있었어요. 개미도 재빨리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번데기 한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 너는 걷지 못하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너처럼 못생긴 곤충도 있니? 개미는 번데기를 비웃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폭풍은 지나가고 날이 화창하게 개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 뒤라 땅은 질퍽거렸어요. 개미는 진창길을 힘들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땅이 질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 에이.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쁜 노랑나비가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무척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 진창길을 걸어서 언제 가나요? 당신은 누구죠? 나는 어제 개미님을 만난 그 번데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비로 변했지요? 나비는 개미에게 날개를 뽐내면서 훨훨 날아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거짓말쟁이 양치기. 어느 들판에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 지루해.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매일 양들과 지내면서 지루해진 소년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서 양들을 두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이 모두 먹혀버리겠어요! 도와주세요! 깜짝 놀란 어른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늑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 늑대가 어디 있니? 안 보이잖아.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화가 난 어른들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와, 재밌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소녀는 또 심심해지자 어제처럼 마을로 달려가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에는 진짜니? 어른들은 허둥지둥 들판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소년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어른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재미있다고 노래를 부르며 들판으로 돌아온 양치기는 진짜 늑대를 보았어요. 늑대는 양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불이 나게 마을로 뛰어가서 어른들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너를 믿지 않아. 우리는 무척 바쁘다. 어서 들판으로 가거라. 어른들은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어요. 양들은 늑대에게 물려 모두 죽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소녀는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통화. 겁쟁이 토끼. 아름다운 숲속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저쪽 숲에 가서 놀자. 재미있을 거야. 그래, 정말 재미있을 거야. 우리 가자.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싫어. 무섭다고. 그 숲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곰. 헉! 그리고 사나운 표범. 무서워. 난 안 갈 테야.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토끼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큰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말 거야. 우리 같이 말자. 토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 녀석들! 그래, 빨리 뛰어. 어서 나를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 토끼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겨우 호랑이를 피해 도망 온 토끼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래, 맞아. 다른 동물들도 우리를 놀리잖아. 겁쟁이라고. 토끼들은 너무 슬퍼서 호숫가로 가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토끼들이 우르르 호숫가로 몰려오자 물속에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다. 어서 피해라, 개굴개굴. 무서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들은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다니. 우리 같은 힘이 없는 동물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구나. 토끼들은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자, 얘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아닌가 봐. 어서 우리 숲으로 돌아가자. 그래, 어서 가자. 토끼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통화. 금달걀. 옛날에 욕심꾸러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이상한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닭은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돈이 떨어지면 금달걀을 하나씩 낳아주었어요. 야, 금달걀이다. 이걸 팔아서 쌀과 음식을 사면 되겠다.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그런데 매일 닭이 금달걀을 낳아주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일은 하지 않고 그날 금달걀을 판 돈은 다 써버렸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알을 낳지 않았네. 닭은 어느 날부터 금달걀을 낳지 않았어요. 여보, 닭이 알을 낳지 않아서 집에 쌀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빵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저씨는 일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이 닭이 금달걀을 매일 낳으니까 이 닭 뱃속에는 틀림없이 알이 수두룩할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도 덩달아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제가 칼을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 한 자루를 쥐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서 달게 배를 잘라봅시다. 쓱싹, 쓱싹. 신이 나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틀림없이 이 배에서 알이 나왔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후회를 하였지만 닭은 죽어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배우는 이솝 동화. 엄마 개와 아기 개. 바닷가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개와 아기 개는 모래밭에서 산책을 했어요. 엄마, 세상은 정말 넓고 멋있어요. 푸른 바다, 넓은 모래사장, 귀여운 조개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 그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단다, 아가야. 오늘은 엄마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자. 예, 엄마. 아기 개는 바닷가를 거닐며 신나게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소라와 조개도 구경을 하였어요. 그런데 엄마 개는 아기 개의 걷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야. 너는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니? 엄마 개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잘 걷고 있잖아요. 아기 개는 계속 옆으로 걸으면서 말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개는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니 이를 어쩌나.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다시 걸음마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잘 보렴. 엄마가 걷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해야 돼. 예, 엄마. 엄마 개는 개들은 모두 옆으로 걷는다는 걸 모르고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앞으로 걸어보려고 해도 엄마 개와 아기 개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